안녕하세요. 동탄개미입니다. 오늘은 CPI가 발표가 되었고요.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현재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CPI는 매달 발표를 하는데 매달 현재도 1년 전에도 계속 금리 인하를 외치지만 결국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한 후에도 생길 때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우린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TQQQ 이 레버리지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거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투자의 타이밍을 정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CPI를 기대하면서 만약 제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진짜 고민했던 거 정말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지금 현재 TQQQ는 -5% 하락, SOXL은 -7%, 테슬라는 1.9%. 제가 현재 관심 있는 종목 3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을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던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매수 타이밍은 나스닥 2일 연속 하락하는 종가부터 매수 시작, 단타, 장투, TQQQ부터 천천히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인 건 TQQQ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부족했던 건 투자의 그릇이 너무 작다. 이 투자의 그릇이란 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정세도 있지만 제가 이 시드, 돈을 늘릴 수 있는, 돈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지식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릇이냐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투자의 그릇, 이 투자의 시드가 한 번에 박공기가 이제 크게 늘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더 크게 늘어나야지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제 그릇은 그냥 요만했습니다. 그냥 종기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더 크게 늘려서 갔어야 되는데 밥을 더 크게 늘리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희 투자의 경험이 적은 가운데 이 많은 시드를 굴리려는 욕심, 저의 초반 영상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많은 시드를 굴리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릇을 늘리는 연습 없이 영상 초반에 진행하면서 실제로 손실도 많았고요. 그래도 뭐 수익 난 구간도 있었지만 손실도 많았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버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당 가능한 정말 인간인가? 솔직하게 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 봤습니다.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고, 그러나 결국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우리는 결국 투자금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어느 정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100% 몰빵할 수 있는 투자자인가? 현금 20%, 주식 80%를 보유할 사람인가? 현금 50%, 주식을 50%할 사람인가?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나스닥이 우상향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시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 당장 저부터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감당 가능한 사람인가? CPI 금리 결과 파월 AI 폭풍 파월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냐? AI 폭동 이 폭풍이죠. 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강력하죠. 이런 것들, 이런 사항들을 이런 대상승의 상황, 대하락의 상황, 대하락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CPI 하나에 흔들리면서 가는데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인간인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부자가 되려면 시드 늘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계속 계속 공부와 훈련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방법,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얘기했죠.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하자. 그것은 바로 매일 시장을 관찰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적정한 타이밍엔 시드를 늘릴 수 있고, 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고, 그런 인사이트를 계속 키우자. 늘려나가자. 열자. 머리에 있는 상상 속에 있지 말고 더 크게 열자. 시드를 한 번에 커지는 건 절대 하지 말고, 시드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습하고 실천해보자. 만약 이럴 수 있습니다. 대폭락장이 왔을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릇이 되냐? 내 그릇이 되냐? 대상승장에서 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냐? 이런 그릇이 줄고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CPI 전쟁, 기후, 금리 등 모든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멘탈의 그릇이 있냐?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건 이 그릇이었습니다. 제 그릇. 계속 실패했던 거는 이 그릇 자체가 너무 작았고 경험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시드를 많이 늘렸다. 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릇 키우는 연습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대응이다. 하락장은 오늘 같은 하락장과 그 이후에 더 큰 하락장이 오는 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닷컴버블 전쟁, 천재지변, 뭐 리만 브러스 이런 그 일들, 뭐 지금은 뭐 그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인간적인 상황 그리고 심리적인 그 투자의 상황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개미가 대응 불가능한 상황, 정말 하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하락이 왔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대응해 놓고요. 하락장 대비 시드를 남겨놓고 그걸 통해 매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상승장에서 세워야 되고 하락장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장이 왔을 때 당연히 하락에서 대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린 이 포모를 이 상승장에서 팔까 말까를 또 포모를 좀 느끼죠. 옆에 또 날아가는데 또 나는 못 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땐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릇을 키우고 주식 타이밍을 하면서 장기 투자의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경험 충분히 이제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오래전에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낀 점,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지금 와서 느낀 점은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땅을 찾아 어떻게든 떠난다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돈이 털리는 상황도 오고 엉뚱한 길을 가는 수도 있고 엉뚱한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재들을 만날 수가 있죠. 결국 그러나 목적지로 향하는 가는 길 결국 도착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이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참 용기가 저한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장기 투자도 저는 이렇게 저의 마음을 다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파도가 올 수 있고요. 태풍이 올 수 있고요. 번개, 바다에서 번개가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고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큰 변수가 앞으로 올 텐데 결국 배는 앞으로 간다. 거친 파도로 가르고 앞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투자의 목표는 꼭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꼭 부자 되시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대한 그릇도 필요하지만 이 거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이 투자의 목표도 꼭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까지 저는 계속 전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망회로, 오늘은 희망회로 좀 제대로 돌렸습니다. 예, 돌렸다 생각하고 이상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